별에서 온 그대. 미국 사람인가요? 케냐 사람인가요? 개신교 신자인가요? 이슬람 교도인가요? 시종 일관, 수많은 의문과 의심에 시달려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루머. 2011년에 찍힌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뭐죠? 희미한 자국 머리에 보이죠? 무슨 수술 자국 같은 게 있네요. 그러네. 그렇죠.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비밀리에 뇌 수술을 받은 것 같아 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놀라운 건 그 수술을 한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빼리베리베 빼리베리베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전 또 개그맨인 줄 알고. 근데 갑자기 아니 사람도 아니고 외계로 갔어요, 소문이. 너무 좀 뜬금없죠? 네. 완전 뜬금없는데 근데 이게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말 대단했어요. 이 그래요. 루머가. 그 근거로 나온 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머리에 미스테리한 선이 생긴 뒤 갑자기 흰머리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외계인을 고용했다는 소문까지 퍼집니다. 2012년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정책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전 대통령을 경호하던 이 남자. 저 앞에 네, 두리번거리시는 분. 이 사람이 왜요? 왜? 이 경호원의 조상이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호원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붉은색은 없네요. 전부 조작이 아니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만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또 선명하게 머리에 빨간색이. 빨간색 부분이 또 있는 게 대비가 확 돼버리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경호원이 파충류 외계인인 reptilian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를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머리에 미스테리한 자국과 머리색, 그리고 경호원까지. 외계 생명체 논란과 루머가 계속 퍼지자 미국의 정치평론가 글렌 백은 누군가 오바마 대통령 뇌에 칩을 심어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농담까지 보태자 백악관 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응을 했어요. 대응한 게 웃기죠?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계인 루머. 당신의 생각은 과연? 팝의 황제의 미래를 예언한 노래?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이자 영원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특히 그의 시그니처 댄스를 할 수 있는 문워크를 탄생시킨 노래 빌리진은요.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 핫백에서 7주간 1위. 저는 지금 봐도 안 췄어요. 지금 봐도 너무 멋있죠. 노래도 좋죠. 이거지 않아 저거. 와. 저 무대는 정말 100번 본 것 와. 같아. 진짜 외계인은 저분 아닙니까? 저분이 외계인이라면 나는 또 거기에는 약간 한 표를 던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후의 명곡 빌리진이 그의 비극적인 미래를 예견했다고 합니다. 빌리진의 가사를 보면요. 한 남성이 클럽에서 빌리진이란 여성을 만났는데 훗날 그녀가 아이를 데려와 남자의 아이라 주장하자 구설수에 오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특이해요, 가사가.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마이클 잭슨의 아이를 낳았어요. 1987년 라본이라는 여성이 자기 아이가 마이클 잭슨의 친아들이라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 이후에 마이클 잭슨은 1988년 자서전 문워크에서 빌리진 루머에 대해 경험담이 아닙니다. 극성 팬들을 떠올리며 쓴 노래예요 라며 정말 루머일 뿐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친자 스캔들뿐 아니라 마이클 잭슨의 미래를 예견한 가사가 또 있는데요. 또요? 그런 노래가 또 있습니까? 그러네. 야, 근데 더 low was on her side라고 그랬죠.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참 이상하다고. 무섭다. 이 가사는 어떻게 해석되냐?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무려 3번이나 아동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수차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I ask all of you to wait and hear the truth before you label or condemn me. Don't treat me like a criminal, because I am innocent.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팬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와 그 가족들을 자신의 저택에 초대해
식사도 하고 선물도 하며 호의를 베푼 것이었는데요. 합의금을 노린 아이들 부모의 거짓말로 언론과 대중의 비난과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죠. 자신의 노래처럼 끝없는 루머에 시달렸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하늘에선 부디 편안히 쉬고 있길 바랍니다. 미국 팝스타가 만든 수용소. 리한나의 다이아몬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퍼퓸, 그리고 비욘세의 프리티 허츠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명곡을 만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싱어송라이터 시아. 지난 2016년 시아를 둘러싼 괴소문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괴소문, 루머는 바로 비욘세 시아 납치설. 에? 말이 됩니까? 비욘세가 미쳤다고 누굴 납치합니까? 이 모든 의혹은 지난 2015년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한 시아의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독방에 갇혀 작곡만 했어요. 가끔씩 비욘세가 와서 곡을 검토하고 돌아갔죠. 이 인터뷰가 세상에 공개되자 브라질의 한 누리꾼 수사대는 비욘세가 혹시 시아를 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열심히 작업하느라 밖에도 안 나오고 나는 작곡했어요. 이런 얘기를 그냥 약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게 그 정도 가지고 납치했다고 하는 건 좀 너무 오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한 SNS 이용자는 비욘세가 시아를 납치했다는 증거로 시아의 SNS 글까지 제시합니다. 봅시다. Hope everyone like pancakes. 앞 글자만 따면 헬프? 네. 근데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팬케이크를 좋아하길 바란다는 얘기가 어색하지 않아? 그럼 괜히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죠. 납치했네. 납치했어. 그래요? 왜냐면 팬케이크를 좋아하길 바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야, 이 정도면은 정말 혹할 텐데 우리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또 있어? 또 있어? 어떻게?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아가 지난 2016년 7월에 올린 한 게시글의 앞 글자를 모두 모으면 어머. 비욘세가 나를 납치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비욘세 kidnapped me. 어머 저거는 근데 진짜네. 아니 근데 everything you own nice cat eats가 무슨 말이야?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단어의 열거죠. 납치했네. 제가 충격적인 증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야 이거 이상하다. 또 있습니다. 시아의 트레이드마크인 얼굴을 뒤덮은 칼 단발머리. 이 헤어스타일을 한 이유는 비욘세에게 폭행을 당해 생긴 멍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저걸 헤어스타일로 보기에도 정도껏 가려야지. 이건 아예 멍이니까 뭔가 완전히 아예 안 보이게 한 거야. 이후에 브라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시아 납치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시아 납치 의혹을 제기하는 글에 샵 세이브 시아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저봐. FBI의 SNS 계정으로 시아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왜 유독 브라질 팬들만 난리가 이렇게 난 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사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 팬들은 비욘세가 납치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거 믿는 바보 있음? 여기 있어요. 여기. 이라며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도 순간 혹하긴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거 납치해서 어디다가 그럼 제일 궁금한 건 당사자들의 반응이. 2017년에 가수 케이티 페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시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Can you tell the Brazilian people that I am not in Beyonce's basement? 본인이 아니라고 했네. She's in my basement. 잘못 고린 것 같아. 잘못 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플갱어야? 이거 웃는 게 어색해요. 케이티 페리도 매수가 된 거죠. 시아 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 전현무 씨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취생 위협한 루머, 도어라. 지난 2019년 5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신림동 사건.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저 문이 진작에 닫혀가지고 못 열었던 거 아니에요? 천만다행인 거죠. 네. 그런데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의 자취생들은 또다시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자취 중인 한 여성이 올린 실제 경험담 때문이었습니다. 왜? 글쓴이에 따르면요. 새벽에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누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해 공포에 떨었고 아침이 돼서야 겨우 나가봤는데 충격적이게도
도어락이 불에 그을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글에 달린 SNS 이용자들의 댓글로 더 공포스러운 소문이 퍼졌는데요. 저희 집이 열쇠 가게를 하는데 디지털 도어락은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대요. 이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정말 루머가 돌만해요. 그러면서 디지털 도어락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디지털 도어락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구매해서 1분 동안 가열해봤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자,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안전 관련 규정이 강화돼서요. 실내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도어락의 내부에 화재 감지 센서가 작동해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대신에 외부에 있는 도어락의 외기 표면은 100도의 온도에 노출돼도 열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감지라는 거지. 그렇죠. 밖은 전혀 아닙니다. 내부 온도가 중요합니다. 자, 전국의 자취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도어락 루머. 갈수록 흉흉해지는 세상이 낳은 그의 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안전은 필수. 단속, 또 단속하세요. 4위, 중국 대재앙의 예고. 지난 2009년 중국 장강의 중상류에 위치한 샨샤댐이 완공됐습니다. 그 길이는 무려 2.3km에 높이는 185m. 대박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물을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운 담수를 보관 중인 댐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자, 그런데 지난 7월 SNS에 퍼진 한 장의 사진으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휘었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살짝 뭔가 뒤틀려 있죠? 휘었잖아, 저기 위에. 중국의 경제학자인 렁산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일직선이었던 댐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굴곡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중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 불안하겠다. 이 거대한 산샤댐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대재앙 그 자체. 대재앙이지. 무려 4억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래, 다 잠기겠죠. 그래서 산샤댐 붕괴 전조 현상에 대한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자 중국 누리꾼들은요. 댐이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빨리 진실을 밝혀주세요 하며 공포와 경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공포에 사람들을 빠뜨린 건 산샤댐은 변형된 게 맞습니다. 산샤댐을 관리하는 C그룹에서 댐의 변형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정말? 이거 뭐 루머가 아니네. 그 뒤 C그룹은 긴급 공지와 함께 댐 주변 관광객을 차단하고 영업 정지까지 내렸는데요. 뭐야? 이게 루머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보도된 일들입니다. 예. 그런데 산샤댐 건설에 직접 참여한 수리공학자 천우 춘이 중국 관영방송에 출연해 산샤댐은 2,600여 곳에 미세 감지 센서를 설치했고요. 24시간 점검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즉 현재 산샤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럼 C그룹에서 그 공지한 건 뭐예요? C그룹에 따르면 댐이 변형된 건 맞지만 댐의 탄성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영업 정지도 홍수기를 대비한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뭐가 변화는 있지만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딩도 가만히 굳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람에 약간 흔들리게 설계하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해명인 거죠. 근데 뭐 루머도 루머인데 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진 않네요. 어쨌든 변형은 된 거니까. 자, 일각에서는 산샤댐 붕괴 전조 현상 루머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전에 대한 문제, 안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안전 진단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IT 대지진은 미국의 조작? 내 폰에 도청 장치가 있다? 2010년 1월 12일 중앙아메리카 IT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 규모 7.0의 강진으로 무려 30여만 명이 사망한 대참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며칠 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의 충격적인 주장. IT 대지진은 미국이 기후를 조작해서 발생한 겁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오랜 숙적 관계인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들의 전자기파 무기를 시험하려고 IT에서 먼저 가동한 거라는데요. 그가 말하는 전자기파 무기의 정체는 미국 알래스카에 설치된 대규모 안테나 장치 고주파 오로라 활동 연구 프로그램 하프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이 하프는 1980년 한 석유 회사의 버나드 이스트런드 박사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찾기 위해 개발한 장치인데요. 과거 미국 정부가 이 하프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동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작스레 미국 정부와 손을 떼고 충격적인 폭로를 한 버나드 박사. 미국은 하프를 이용해서 지구의 기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과도한 양의 고주파를 쏘아 올리면 전리층 일부분이 들어 올려져서 일시적으로 오존층에 구멍이 뚫릴 수 있는데 이 구멍이 메워지는 도중에 홍수, 번개, 폭풍 같은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머와 함께 떠돈 소문은 미 국방부가 하프를 주관한 뒤부터는 무려 2억 와트의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이는 유전 발견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수십 배가 넘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부 누리꾼들의 충격적인 주장. IT 지진이 발생하기 하루 전 하프 데이터의 자료 일부가 삭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공식 입장은 뭐예요? 미국 정부는요, 짧은 시간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후 조작설에 대해서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다고 합니다. 세계 기후 조작 논란 그리고 하프, 과연 당신의 생각은? 오늘 찍은 셀카, 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 누군가 당신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면? 2015년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루머. 한국 S사의 스마트폰에 도청 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스파이 장치가 부착돼 있다는 루머인데요. 어디에? 바로 배터리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배터리에 붙어있는 의문의 스티커를 제거하면 용도를 알 수 없는 검정 코일이 하나 나옵니다. 코일을 왜 넣는 겁니까, 근데? 한 외국인이 의문을 제기하며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코일을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흘 만에 1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도청당하기 싫으면 이걸 당장 제거하세요. 바로 이 코일이 도청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요, 자신의 스마트폰 배터리 속의 코일을 제거하는 후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많이 했네. 그런데 얼마 뒤 진짜 이 코일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이 코일의 실체, 근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 바로 NFC 안테나. 이 NFC 기술로 스마트폰을 교통카드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삑. 모바일로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삑, 네. 삑. 도청이나 감청 이런 거와는 별개, 완전히 무관하고요. 다 거짓말, 루머였던 거죠. 아, 확실하게 나왔네, 이거. 음. 그러니까 이건 도청 장치가 아니었고 오히려 기능상으로는 뭔가 나한테 유리한 게 있었던 거잖아요. 유익한 기능이 있었던 거고. 제거한 사람은 일부러 그걸 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제거하신 분들은 이제 NFC를 못 쓰는 거죠.